안녕하세요. 남정입니다. 오늘의 어린이책 자기긍정, 다양성, 공존의 가치를 담은 그런 어린이책 추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내 아이를 지키는 성인지 감수성 수업의 저자 서은유 선생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에 어울리는 날인가요? 네, 특별한 날에 있는 오늘의 어린이책. 오늘 제가 준비한 특별한 날은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입니다.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 너무 처음 들어봐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뭐 비슷한 건 있을 거라 생각은 했었는데 네. 이게 보니까 2008년에 스페인의 국제환경단체 가이아라는 단체가 네. 이제 너무 일회용 용품이 너무 많다. 그래서 7월 3일을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로 지정하자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환경단체들이 매년 이를 기념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린피스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사용한 비닐봉지의 개수를 측정을 했는데, 추산을 했는데, 네. 대충 몇 장일 것 같으세요? 1년 동안 한 사람. 저는 뭐 지금 답을 보고 있는데, 네. 네, 굉장히 많네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저도요. 저는 저거 하루에 한 장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추산을 했더니 533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하루에 한 장 이상 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이 비닐봉지가 문제인 게 한 번 쓰면은 땅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데 최대 1000년이 걸린다고 해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더 문제는 이제 썩는 거 자체가 오래 걸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폐 비닐이 잘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한 뒤에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또 해양 생물의 몸속에 쌓이고 또 물은 다 순환되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땅에 묻지 않고 소각을 하면 어떨까? 다이옥신, 포름알데히드 이런 굉장히 진짜 독성 강한 나쁜 물질들이 되게 또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일회용 비닐 플라스틱 백이죠, 한마디로. 이거 쓰지 말자. 근데 실은 플라스틱 백이 나온 게 예전에 종이봉투를 쓰던 시대에 나무가 너무 훼손이 되니까 화학적으로 나무를 덜 뺄 수 있는 그 담을 만한 봉투를 만들자 해서 처음에는 이 플라스틱 백이 굉장히 획기적이었지만 이걸 쓰다가 보니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비단 비닐 봉지뿐만 아니라 뭐 빨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플라스틱 종이 그 컵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옛날에 보자기 이런 거 썼잖아요. 맞아요. 손수건. 그러니까 일회용을 안 썼잖아요. 안 썼죠. 기억이 없어. 어렸을 때 보면 다 빨아서 써야 되는 항상 내구성이 있는 걸로 썼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일회용품들이 대체한 거고 그 일회용품들이 대부분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쓰여지는데 이제 종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무를 파괴하니까 덜 쓰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나온 플라스틱이 결국 일회용 비닐봉지가 이렇게 환경을 엄청나게 파괴하는 네. 그런 주범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어쨌든 인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한테 결국엔 미사의 플라스틱이 들어온다는 것이 맞아요. 건강에 진짜 안 좋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것이 어떤 뭐 유전적 변형을 뭐 야기할지 뭐 돌연변이를 양산할지 그거 모르는 일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또 뉴스에 보니까 네. 스타벅스가 다시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를 하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우리 국내 스타벅스에서 전 매장은 아니고 그 종이 빨대가 너무 흐물흐물해지고 음료의 맛을 해친다라는 지적이 몇 년 동안 계속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환경을 위한 것입니다. 방침입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최근에 다시 몇몇 개 매장을 지정을 해서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보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고객들의 반응을 지켜보겠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사실 그 빨대가 쓰면서도 좀 찝찝하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찝찝하더라고요. 종이 빨대요? 아니면 플라스틱? 종이도 플라스틱도. 네. 예, 그 빨대 자체가. 그쵸. 깨끗할지 네네. 모르니까요. 예,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거 아닌 이제 그냥 마시는 형태 좀 불편하긴 하지만 네. 그런 컵으로 그냥 쓰는 편인데 그래도 또 어떤 음료는 빨대로 먹어야 또 맛있다고들 하기 때문에 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스텐 빨대 이런 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어쨌든 이게 개인이 노력을 하는 걸로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네네. 기업에서 먼저 하고 국가에서 이런 네. 기관에서 나서주지 않으면은 개인이 혼자서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것과 관련된 네. 책들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오늘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에 맞는 그런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첫 번째 책 제목은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들어요 라는 책입니다. 네,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들어요. 첫 번째 책은요. 리베카 후이글, 안넬리 브레이크림, 손성화 옮김, 피카 주니어에서 2023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좀 특별한 점이 이 책을 만드신 글작가 리베카 후이 작가님은 예술가이자 사회적 기업가시래요. 그래서 이분은 뭐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에 선정한 30대 이하 리더 30인에도 뽑혔고 세계 여성 기업가 지원 프로젝트 뭐 이런 거를 수상한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이 책은 지식책입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일을 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은 멋진 미래를 위해 오늘의 지구를 살리는 어린이 기업가 12명의 실제 이야기라고 돼 있거든요. 네. 요거에 대한 서평 질문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저희가 이 책을 3권 1의 세계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여기에 해당하는 질문은 6번째 질문, 인물이 성별 차이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나요? 라는 질문과 어울리는 책입니다. 네, 이 질문은 이제 일의 세계 질문 중에서 성차별 없이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인물들이 활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은 뭐 여성이 주로 많은 영역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그 일의 경계가 좀 더 다양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만들었던 질문인데 이 책도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래서 성별도 관계없고 어린이들이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책에 대한 서평을 한번 읽어볼게요. 멋진 미래를 위해 오늘의 지구를 살리는 어린이 기업가 12명의 실제 이야기.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구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어린이들의 다양한 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논픽션 그림책이다. 패스트 패션 대신 유기농 재활용 소재로 옷을 만드는 미국의 마야. 모든 여성이 예술을 즐기고 교육을 받도록 힘쓰는 말라위의 츠바. 버려질 음식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중국의 지아화 등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실제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주식 투자나 돈 버는 법 위주의 경제 교육이 어린이의 기본 교양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공익을 생각하는 어린이 사회적 기업가의 사례가 어린이들에게 더 큰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일을 어린이들이 한다라는 게 좀 놀라우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어린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하고 견주어 보면 우리는 굉장히 그런 기회나 어떤 경험이 되게 드문데 어린이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새롭죠. 이 어린이들이 이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어떤 교육이 잘 이루어져 있고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어린이들도 못할 게 없거든요. 굉장히 맞아요. 똑똑하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자신의 의견을 내고 이것을 어떤 뭐랄까요?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것으로 발전시키려는 기회가 없다는 것. 사실 이거는 좀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창업을 권장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뭐 권장하기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함부로 네. 권장하기 힘들죠. 예전에 이제 벤처 기업 맞아요. 돌릴 때는 좀 창업을 많이 해라. 권장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또 여러 다 가지 망하니까. 경제 위기가 오고 하다 네네. 보니까 그래서 이 서평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읽는 책을 보면은 뭐
뭐 몇 살에 부자가 된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경제적인 것도 정말 중요하죠. 어린이들이.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왜 화성에 가려고 하겠어요? 지구가 남아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사는 지구가 망가진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똑같이 언젠간 서서히 우리가 소멸되고 말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어린이들이 이런 책을 보고 국내 어린이들도 많이 좀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작가인 레베카 후이가 이런 것들 청년 사회적 기업가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회적 기업가이네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책을 낸 것 같아요. 예, 그럼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12명의 어린이들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것을 다 소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오늘 주제 환경에 대해 좀 관련 있는 친구들 내용을 좀 몇 개만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로 미국에 사는 마야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패스트 패션의 유행을 막아요. 그래서 유기농 소재, 재활용 또는 낡고 오래된 의류로 옷을 짓고 판매하는 패션 회사를 만들었대요. 에코 브랜드를. 여기 이 책에 되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실제 어린이들 모습이 나와 있고 간단한 소개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작은 만화처럼 설명들이 막 써져 있어요. 그게 네.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은 이런 패션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들을 그림 곳곳에 숨겨놓았어요. 예를 들자면 전 세계적으로 옷 5점 중 3점은 구입한 지 1년이 안 돼요. 쓰레기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패션은 세상에서 가장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 중 하나예요. 저는 이거 너무 공감하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옷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 환경에 대한 어떤 철학보다도, 그러니까 왜 예쁘게 입어야 되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 그냥 내 마음에 들고 편하면 되지. 뭐 이런. 네. 벗고 다니지만 않으면 되고, 네. 뭐 남한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토록 이 한국 사람들은 아름답게 하고 다녀야 하는가? 꾸밈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요. 너무 많은 시간과 돈과. 근데 결과를 보면 다 비슷해. 그래서 드러난 결과는. 네. 네.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홍대거리를 돌아다녀 봐도 옷이 네. 진짜 많은데. 정말. 그리고 확실히 옷이 좀 싸지긴 했어요, 예전보다. 싼 가게가 많은 거죠, 이 동네가. 그런 건가요? 네네, 맞아요. 이런 패스트 패션, 뭐 자라라든지 맞아요. 뭐 그런 스파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유행을 시키고 바로 이제 사라지고. 네. 이런 것들이 그런 다큐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라진 옷들, 폐기된 옷들이 저기 막 저개발 국가. 네, 저개발 맞아요. 그런 국가에 가가지고 막 산처럼 쌓여 있고, 거기서 아이들이 막 그냥 그 쓰레기통에서 그 아이들이 맨발 벗고 노는데, 사실은 옷에 엄청 많은 화학약품이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책도 봤어요. 우리는 매일 죽음을 입는다? 이런 책도 봤는데, 이 우리가 입는 옷에 진짜 많은 화학약품이 있어서 너무너무 몸에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 작가님은 형광색? 이런 게 진짜 안 좋대요. 형광색, 채도 높은 색일수록 안 좋고, 그다음에 폴리, 화학 섬유 안 좋고, 인간한테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면, 그리고 천연 염색이나 이런 거를 좀 입어라. 그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많이 사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매우 공감하는 얘기죠. 네. 그러게. 그래서 많이 빨고 오래된 옷이 몸에는 사실 제일 좋은 옷이잖아요. 너덜너덜한 거. 그만큼 이제 내 몸에 맞고, 그다음에 뭐 몸에 해로운 게 다 사라졌을 테니까. 네. 그렇긴 한데, 정말 1년도 안 된, 1, 2년도 안 된 옷을 또 뭐 샀다가 버리기도 하고, 요즘은 뭐 뭐죠? 재활용도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옷도. 그러기도 하고. 맞아요. 예. 당근 같은 데서 옷도 많이 또 교환이 아니라 이제 중고로 많이 거래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네, 그 옷이 너무 많다. 일단 옷이 너무 많다. 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옷장을 좀 정리하고 싶어지네요, 갑자기.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버린 만큼 사지 말고 안 사는 게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좋은 것을 차라리 하나를 사서 걔를 진짜 5년, 10년, 20년씩 쭉 입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어쨌든 어린이가 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로 기특하고요. 여기 또 이제 우리 오늘 주제와 비슷한 친구들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리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요. 영국에 사는 형제 13살 아한과 17살 아말은 방학 때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빨대를 보고 나서 직접 빨대 회사를 차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더 라스트 스트로 첼트넘이라는 회사를 세웠죠. 형제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나무 빨대와 밀대롱 빨대를 가게, 식당, 카페에 판매하고 있답니다. 플라스틱이 바다를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캠페인도 벌이고요. 밀대롱 빨대 좋네요. 그러게요. 저도 이거 안 써봤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자연에서 채취해가지고 그냥 잘라서 판다는 얘기인가. 어쨌든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플라스틱이나 뭐 종이 빨대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밀줄기 빨대는 거름으로도 쓸 수 있대요. 자연 사용하다가. 제품 자연에서 나온 거니까. 맞아요. 어쨌든 인간이 이 빨대 없을 때에도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거나 뭐 네. 그냥 컵으로 마시거나 그러니까 했지.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빨대는 그 요구르트 먹을 때만 빨대를 썼던 것 같고 그 그치. 얇은 가장 네네. 얇은 그거 말고는 빨대를 써본 적이 없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테이크아웃 커피가 너무 팽창을 하면서 이 업계가 네. 반드시 빨대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실은 빨대 자체보다도 그 컵이 더 문제잖아요. 그게 그렇죠. 재활용도 잘 안 되고 그렇죠. 네. 뭐 음식물도 이래요. 많이 묻어 있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뭐 이전에는 뭐 정부에서 뭐 이제 매장 내에서만 그 머그컵 반드시 쓰고 뭐 밖에서 나가는 것만 이제 일회용 컵 써라 했는데 또 어떤 카페 가보면 안 지키고 그냥 자율로 바뀌었다고 맞아. 그랬나 하여튼 네, 뭐 그런 데도 그것도 있어요. 뭐 말이 많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그거를 일일이 씻고 하는 노동 때문에 그런지 그냥 또 무시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텀블러를 또 사용을 하는 걸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또 너무 많은 텀블러도 또 문제인 게 텀블러를 만드는데 네. 또 굉장히 물도 많이 들고 네, 텀블러도 너무 많고 에코백도 너무 많죠. 그쵸. 네. 텀블러 집에 쌓여 있습니다, 진짜. 200번인가 300번 이상 써야지 네. 그나마 그 본전이라고 하더라고요. 환경을 지키는 거. 그런 환경 이야기는 정말 해도 끝이 네, 없는데 그쵸, 또 답도 없어요. 없다는 게 저희를 좀 답답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커피 테이크아웃뿐만 아니라 배달 음식도 또 저 그렇지. 너무 어마어마하지. 옛날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 어렸을 때는 또 무언가를 포장하려면 냄비를 들고 갔습니다. 아, 그렇지. 그리고 배달해줘도 그 집에 그릇들이 왔어요. 그쵸. 짜장면 같은 거. 가지고 왔잖아. 가서 철갑. 설거지하고. 그쵸. 일회용기가 기껏해야 나무젓가락 정도? 맞습니다. 네. 그럼 젓가락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집 걸로 먹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랬는데 지금은 100%다 일회용기니까. 네. 네. 그리고 마트에서 장 볼 때도 고기 같은 거, 뭐 생선 같은 거, 그 스티로폼 거기 꼭 담겨 있잖아요. 맞아. 보기 좋으라고. 아, 이유가 없는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맞아. 그 지용성, 저는 그게 닿은 거 자체가 좀, 그게 안 좋을 것 찝찝하죠. 같아. 예, 네. 녹을 것 같아. 기름이. 그러니까요. 그런 상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요. 보재기로 다 돌아가야 돼. 보자기로 돌아가야 되고, 뭐. 그릇과 보자기 시대로. 뭐 예전에 또 몇 년 전에 용기내 캠페인이라고 용기 들고 가가지고 뭐, 포장해 오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개인이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 자기 만족이지, 사실은. 네. 그거는. 그것도 근데 뭐, 물론 효과는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또 다수가 모두 그걸 안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네. 하면 그것도 이제 실용성이 문제가 있었던 게 실용성도 사장님들이 유별나 보이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사장님들은 그 규격이 있어서 그걸 맞춰서 하는데 네. 내가 다른 용기를 가져가면 사장님도 좀 불편하실 수 있고 그렇지. 저도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네. 여튼 문제가 많네요. 문제가 많습니다. 실용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막 쉽지는 않아요. 여튼 이 책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뭐 바다에서 쓰레기 줍는 친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생리 빈곤 문제 해결하는데 노력하는 어린이도 정말 어린이들이 있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 기업가로 네. 사회적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책에서 반가운 게 중국의 어린이가 나오는데 이 중국 친구가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음식이 버려진다. 그래가지고 이 버려질 만한 음식
그러니까 유통기한 아직 괜찮은데 거의 이제 임박했다고 막 버려지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네.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반가웠어요. 아시안 친구가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들이 이런 노력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좀 저도 감동을 했고, 아,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지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 공동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기 위함인 거, 우리 모두의 몫인 걸 알아야, 그러니까 어느 환경단체, 어떤 환경운동가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네, 라는 거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요. 되게 다양한 어떤 어린이들이 나와 있고 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12명의 어린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요 인물 그림책 시리즈가 좀 독특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었죠. 네. 그래서 피카 인물 그림책 시리즈 이게 두 번째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들어요. 라는 책 지금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두 번째 소개할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저희가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에 대한 그림책들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책은 나는 비둘기입니다. 네, 나는 비둘기 고정순 글 그림 만만한 책방에서 2022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2권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연대범주에 저희가 추천을 했어요. 24번째 질문, 사회적 약자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드러나나요? 이런 질문에 해당하는 책이고요. 나는 비둘기 서평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림책 나는 비둘기를 펼치면 같은 길을 걸었을 비둘기에게 라고 적혀 있다. 작가는 비둘기도 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비둘기가 같다 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동등한 존엄을 말한다. 다음 장면에는 날아오르는 흰 비둘기 한 마리가 그려져 있다. 독자를 압도하는 이미지에는 다른 무언가를 상징하기 위해 납작하게 존재하는 모습의 비둘기가 아닌 펄펄 살아있는 비둘기 그 자체다. 도시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생명이 살고 있는지, 약자와 소수자의 삶을 은유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비장하고 찬란한 이미지의 그림책이다. 네. 비장하고 찬란한 이미지의 그림책. 저도 이거 읽은 지는 꽤 됐는데 어떤 장면이 딱 떠올라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어떤 장면이 그냥 이 제목을 듣는 순간 그냥 떠오르는데 혹시 마지막 장면일까요? 네, 뭐 마지막 장면 그런 그림책입니다. 네. 뭐 고정순 작가님은 워낙에 말이 필요 없는 작가님이신데 항상 고정순 작가님 작품을 보면 저는 거의 반드시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러세요? 모르겠어요. 항상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그런 버튼이 책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람들이 그 고정순 작가를 좋아하나 봐요. 그런 약간 뭐랄까 눈물샘을 탁 그거를 자극하는 그 버튼을 정확하게 저도 최근에 읽은 것 중에 옥춘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저도 좀 마음이 짠했던 기억도 나고. 네, 저는 또 고정순 작가님 책 중에 엄마 왜 하나라는 저희가 추천했던 그 책도 저희가 처음 추천했던 책이죠. 네, 그 책도 참 훌륭한 책이었어요. 너무 훌륭한 책이고, 그러니까 이 고정순 작가님은 뭐랄까요? 제가 감히 뭐라고 표현하기는 참 어렵지만. 막 글이 막 엄청 많고 뭐 서술이 많고 이런 것이 아닌데 굉장히 시적이지만 한 방이 딱 있고 그걸 다 읽었을 때 주는 어떤 충격 그런 게 항상 있으셔가지고 어쨌든 오늘은 이 나는 비둘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표지에 보면 비둘기가 네. 이 검정 비닐봉지를 목에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낙하산입니까? 저게 뭡니까? 네. 모자입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책에서 비닐봉지 얘기 많이 했고, 오늘의 특별한 날이 이제 검정 비닐봉지, 일회용 비닐봉지에 대한 얘기를 한참 했는데, 바로 그게 이 그림책의 가장 중요한 소재로 쓰인 그런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네. 비둘기가 날아요. 비둘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네. 나는 비둘기. 하늘을 날던 비둘기 한 마리가 나무에 내려앉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전구에 날개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보니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같아요. 굉장히 거대한 한 몇 미터짜리. 요즘에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각 어떤 뭐 기업들이나 쇼핑몰에서 크게 트리를 많이 만들곤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그림자가 있어요. 비둘기 그림자가 걸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다음 문장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바로 비둘기는 다시 하늘을 날 수 없게 됐습니다. 새인데 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어떤 정말 가장 큰 정체성을 잃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가고 싶은 곳으로 훨훨 날아갈 수도 없고 높은 곳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또 새들은 높은 곳에 있어야 먹잇감을 찾고 그렇지. 또 이제 얘네들은 뭐 어디에 머물러 살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비둘기는 근데 철새는 아니죠. 비둘기는 그럼요. 철새도 아니고 네. 꼭 그 서식지 주변에 있으니까 오래 날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비둘기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새들보다 늦게 먹이를 찾을 수밖에 없었지만 비둘기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날지 못하니까 걷게 그렇죠.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비둘기가 막 걸어다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너무 안쓰러워요, 얘가. 그쵸. 막 뒤뚱뒤뚱 다니면서 막 걸어다니는데 또 사람들이 이 비둘기를 되게 미워하잖아요. 막 발로 차는 사람도 있고 뭐 맞아요. 던지는 사람도 있고. 새 중에 제일 미움 많이 받는 새일 너무 거야. 안 됐어요. 네.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새죠. 네. 마치 해조류가 돼버린 듯한. 그러니까요. 네. 중간에 이제 비둘기가 돌아다니다가 쥐를 만나요. 음식 찌꺼기를 많이 찾은 날에는 눈먼 늙은 쥐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자기도 못 먹고 못 사는데 더 힘든 동물한테, 그러니까 눈먼 늙은 쥐 얼마나 얘도 이제 뭐 생사가 그렇지. 쉽지 않을 텐데. 고맙구나. 너는 어떤 동물이냐? 나는 비둘기예요. 너도 나처럼 네 발로 걷는 동물이니? 아니요. 저는 두 발로 걷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날개를 다쳐 날지 못해요. 이런 안 됐구나. 비둘기야, 다시 하늘을 날고 싶니? 네. 꼭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다시 하늘을 날고 싶어요. 나는 네가 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날개로 날 수 있기를 기도하마. 고맙습니다, 쥐 아저씨. 이 쥐 아저씨는 눈이 안 보이지만 이 비둘기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소원을 꼭 이루기를 기도까지 해줘요. 자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러다가 또 이제 비둘기 너무 불쌍한 게 날개를 잃었는데 그래서 두 발의 의지를 하고 있었는데 동네에 돌아다니다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베어서 이번에 한쪽 발목을 잃고 말아요. 슬픕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저희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 비닐봉지.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 한쪽 발로 뛰듯이 걷던 비둘기에게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그림책 면에 꽉 찼어요. 이 검은 비닐봉지. 비닐봉지를 이렇게 대접받게 그려준 그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네요. 네. 어느 그림책에도 네, 이 검정 비닐봉지. 네, 전면에 이렇게 등장 가운데 그림의 소재가 된 적이 없는 대상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건 뭘까 하면서 갖고 놀죠. 네. 목에 감긴 검은 비닐봉지는 길을 걸을 때도 놀이터에서 벌레를 잡을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좀처럼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계속 이제 비둘기와 검은 비닐봉지는 함께 해요. 검은 비닐봉지 속으로 바람이 들어오더니 조금씩 동그랗게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쥐 아저씨가 말씀하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날개가 아닐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비둘기는 이 비닐봉지를 계속 달고 다녀요. 그래서 네. 도시를 계속 돌아다니는데요. 계단도 올라가고. 네. 이 뒤의 얘기는 마침내. 네, 뭐 마침내 직접 보셔야죠. 네, 꼭 확인하시는 게 이 비닐봉지가 쓰레기인 거죠. 이제는 비닐봉지로서의 어떤 소용도 닿지 않게 버려져 있던 게 이제 날개를 다치고 또 다리까지 다친 비둘기가 이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는지 이런 거는 아마 그림책으로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을 이제 고정순 작가가 다른 작품 보면은 그러니까 드로잉이 아주 섬세하고 또 그런 작품들도 많은데 이 작품은 굉장히 단순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선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색도 아주 절제되게 써서 이
이야기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오늘 또 다시 보면서 역시 하게 되네요. 저렇게 단순한 그림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충분히 표현한 네. 지금 저희가 뭐 다른 회차에 나무 그림 이런 걸 많이 봤지만 여기도 나무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을 소재로 해서 또 이 아픈 비둘기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나무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이런 거 보시는 것도 그림책이라는 장르에서 그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 알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거의 말씀하신 대로 훌륭한 작가네요. 어떤 원색은 거의 나타나 있지 없어요, 않고요. 없어요. 뭐 빨간색은 이제 비둘기 네. 발 정도? 심지어 그 발은 다친 발 다치게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표현한 거고 네. 나머지는 그냥 무채색입니다. 네. 이거 그냥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도 굉장히 그 이미지적으로 충격적이고. 훌륭할 것 같은, 네, 충격적이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첫 장면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오잖아요, 거대한. 네. 대충 봐도 이거 도시에서 한 3m, 5m 이상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얘네가 날다가 다쳤으니까요. 네. 이렇게 칙칙한 트리는 또 처음 봅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없어요. 색이 네. 그냥 거의 제한되게 쓰여 있고 그 거리나 이런 걸 표현한 방식도 아주 제한적인데 다 담겨 있어요. 오히려 이제 생쥐와의 장면이라든지 다른 비둘기와의 장면 이런 걸 보면 그 주체를 표현하는 방식도 또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라는 이거는 이제 주체성 혹은 뭐 연대 이렇게 저희가 연대에서 분류를 했지만 표현 장르로 봐도 네. 표현 범주로 봐도 아주 좋을 그림책이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책이고 이 책에서도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이 도시의 어떤 그 암울함 그리고 약자가 배려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 약한 사람이 더더욱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검은 비닐봉지는 이야기 중반부터 끝까지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이 비닐봉지가 없었다면, 만나지 못했다면 또 비둘기가 그냥 원래처럼 이제 한쪽 발로 쩔뚝거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이 비둘기가 이 봉지를 만나면서 또 다른 어떤 선택,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이제 봉지가 날아왔습니다. 비둘기 입장에서는 약간 되게 그렇네요. 얘가 다정해 보였을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얘는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자기는 날지 못하는. 맞아.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정체성이 제일 중요한 거를 잃었는데 비닐봉지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날아오는 걸 보고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정말 너무 깊이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 네.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뒷부분 이야기는 꼭 직접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비둘기가 너무 불쌍해서. 네. 저희가 고정순 작가 작품을 아까 말씀하신 그 엄마 어디가? 엄마 왜 하나? 엄마 왜 하나? 네. 엄마 왜 하나? 가드를 올리고도 선정을 했었나요, 선생님? 가드를 올리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작품들을 고정순 작가 작품을 저희가 함께 봤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오늘 또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비둘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환경의 가장 큰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닐봉지, 그 중에 하나인 비닐봉지 없는 날,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에 맞는 그런 책 2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늘 장바구니를 이용을 하곤 하는데요. 여튼 이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그리고 이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들어요라는 책에서 뒤에 보면은 환경을 위한 뭐 10계명 이런 행동 지침이 나오는데 포기하지 말자, 열정을 가지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 개인적으로도 노력하고 또 이제 정부나 기업에 요구를 해서 조금 더 지구를 오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쓸 수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과연 언제까지 이 상태로 쓸 수 있을까? 지금 여름 되고 막 폭염 시작되면서 이렇게 걱정이 또 더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빨리빨리 답이 생기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하면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과 어울리는 이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들어요. 나는 비둘기 2권의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서현주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